푸른밤 종현입니다. 최근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그대로 읽어낼 수 있어서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발전된다고 해도 애인이 안 생길 사람은 안 생기고요. 생길 사람은 생긴다는 슬픈 사실 다들 아시죠? 누군가에 대한 마음 쉽게 들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감정을 가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기분 좋은 거짓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서로의 감정을 모두 다 아는 게 좋진 않을 거예요. 9월 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날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렸네. 9월 1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이소라의 트랙 9이었습니다. 5950님, 8462님, 5673님, 5962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승현님, 서로의 감정을 다 알면 피곤할 것 같아요. 그냥 차근차근 마음을 알아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서로의 감정을 다 아는 것, 글쎄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오승현님이랑 그냥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감정들, 상대방이 얘기한 감정들을 내가 해석해서 또 내 나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리액션을 하고, 그러면서 좀 소통을 하는 게 진짜 관계 유지라고 생각을 해요. 5962님, 와, 제가 신청했던 노래 나오네요. 신난다. 이건 가식도 기분 좋은 거짓말도 아니고 진짜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가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거짓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마다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강제로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만큼 좀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세상이 무너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감정이라는 건 나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감정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요. 얼마 전에 헐리우드에서 해킹돼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막 유포되고 그랬었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의 고통은 좀 심각하거든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숨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너무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또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인 거고, 사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참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7521님, 저는 표정에서 기분이 다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하셨습니다. 그죠, 표정에 좀 많이 비치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들이,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아니면 표정을 못 숨긴다거나 그런 분들이 계신데, 왜요? 귀여울 수도 있어요. 저는 감정 숨기지 못하시는 분들, 얼굴에 이렇게 다 드러나는 분들 좀 귀엽던데. 자, 오늘 월요일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는 날입니다. 외로운 솔로들은 보듬어 주시고 문제 많은 커플들에겐 해답을 주시는 솔로몬 이지영씨 모시고 상담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연애에 관한 상담 사연들 별에서 온 연애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실시간 상담 보내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유나씨 데뷔 10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셔갖고 떡도 주고 가셨어요. 초콜릿도 주셨고 감사합니다. 아유, 최고네요, 유나씨.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합니다. Front of you. It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여기는 영국 리버풀. 프리미어 리그가 얼마 전에 개막돼서겠죠? 도시 전체가 축구 열기에 휩싸여 있는 모습. 내가 축구의 도시에 와 있구나 실감할 수 있는 아침입니다. 그래도 음악 여행은 계속되어야죠. 오늘 가볼 곳은 바로 캐번 클럽. 리버풀에 위치한 아주 작은 라이브 클럽이지만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이 아닐까 싶은 곳입니다. 바로 비틀즈가 무명 시절에 이곳에서 연주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캐번 클럽은 리버풀 여행에서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될 명소로 유명한데요. 비틀즈는 1961년 첫 공연을 시작으로 1963년 8월까지 캐번 클럽 무대에서 300번이 넘게 라이브를 했었다고 합니다. 점심부터 캐번 클럽 앞을 길게 늘어선 줄 1시간 정도 기다려야 입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리에서 산 버거와 콜라를 마시면서 비틀즈를 영접할 그 순간 차분하게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캐번 클럽의 입구.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캐번 클럽,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비틀즈의 Here, There and Everywhere 였습니다. 클럽 앞에서 1시간 줄 서기. 와. 우리 PD님께서 가셨을 때는 비가 와서 그런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으셨다며 현장을 답사해보신 분의 자신감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시면 그렇게 1시간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된대요. 아, 가보고 싶다. 여러분들 축구 많이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그 공으로 하는 구기 종목 많이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아서 응원은 좋아하는데 하거나 많이 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국가 경기가 있으면은 친구들과 함께 치킨이나 먹으면서 응원을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영국은 진짜 축구 엄청 난리죠. 언제나 저희 멤버들도 막 멤버 중에 민호 군이 축구를 참 좋아해서 영국 가면 역시 축구 다 보고 올 거라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경기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와서 진짜 영국 가갖고 축구장만 한 3-4곳 갔다 와갖고 진짜 야 너는 무슨 야 넌 진짜 대단한 아이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영진님, 처음으로 엄마랑 본 공연이 폴 맥경 공연이었어요. 같이 손잡고 레디비 부르는데 내 마지막 날 떠오를 법한 아름다운 기억이었네요 하셨습니다. 오, 폴 맥카트니 공연 언제였을까요? 이게 해외에서 보신 거겠죠? 한국에서 보신 건 아니었을 거고 그래요. 평생에 남을 공연 같은 게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추억이죠. 그 가수에게도 참 뜻깊을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의 공연으로 내 공연이 손꼽힌다면. 4131님, 마냥 축구의 도시로만 알고 있던 리버풀에 비틀즈의 첫 공연 장소가 있었군요. 나인씨와 함께 비틀즈 특집 이후에 비틀즈 노래에 빠져서 한참을 살았는데 이렇게 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나인씨가 비틀즈 특집 해주셨었죠. 그때 좋아하는 노래 참 많이 나와서 역시 비틀즈야 이러면서 푸른밤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저도 나인씨도 그랬었거든요.
음악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 공유라는 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괜히 더 이 사람과 친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같은 장르의 음악, 같은 곡을 좋아하면 얘가 또 좋아하는 다른 음악은 뭘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음악의 힘이겠죠. 송연주님, 쫑디는 9월의 첫 시작 어떻게 보냈나요? 저는 오늘 개강인데 지하철 잘못 타서 그냥 수업 빼먹었네요. 하하하 하셨습니다. 개강인데 수업을 빼먹었다라. 개강 때는 좀 많이 추석 안 부르지 않나요? 두 번째부터 추석 부르니까 제발 추석 체크가 오늘 없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오늘 일본 투어가 있어서요. 콘서트 투어가 있어서 그것 연습을 좀 하느라고 있었고요. 연습을 하느라 좀 바빴고 춤 연습을 좀 오랜만에 했어요. 공연으로 좀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었고, 거울을 보면서 좀 디테일을 잡으며 연습을 한 게 또 몇 주 만이어갖고 신났어요. 좀 연습하는데. 그리고 라디오 하러 왔습니다. 5055님, 저 오늘 수업 지각해서 죽어라 뛰어 화장 다 지워지고 땀 범벅 됐는데 알고 보니까 30분 더 일찍 온 거예요. 지각 안 해서 다행이지만 공들여서 화장했는데 아흑 하셨습니다. 아니, 수업을 지각을 했는데 화장을 이렇게 꼼꼼히 하셨었군요. 그 30분 동안 뭐 더 다시 한번 이렇게 수정 메이크업 하셔야죠. 어떡해요. 다행이다. 그래도 지각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위로합시다. 5436님, 1년 전에도 추석 연휴 선물 세트 만들면서 야근 근무하며 들었었는데 지금도 일주일째 야근한답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추석이 좀 일러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좀 야근을 하시면서 추석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일거리들을 먼저 좀 야근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힘내서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번 주말에 우리도 푸른밤 추석 특집 풀문 함께 하죠. 많이 찾아와 주시고 풀문으로 좋은 공연들, 음악들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729님, 쫑디 저 오늘 백수 됐어요. 이직으로 단 열흘간의 황금 휴가 아닌 휴가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해야 정말 알차게 보내는 걸까요? 지금 첫 번째 계획은 그동안 못 들었던 푸른밤 생방으로 듣기, 두 번째는 푸른밤의 손편지 보내기인데 그 외엔 뭘 해야 할지 통 모르겠네요 하셨습니다. 지금 이직 때문에 한 10일 쉬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휴가 기간이 생겼다면 그냥 한 5일 정도는 푹 쉴 것 같아요. 저는 이직하고서 또 힘내서 또 달려나가야 되니까 여행을 해서 먼 곳을 다녀오면서 좀 감성 충전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집에서 푹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남은 시간 한 5일 정도로 가까운 바다나 산 같은 곳 다녀오시면서 좀 자연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리고 손편지 쓰신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번지고요. FM 푸른밤 종현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소소한 계획들을 해나가는 재미가 있죠. 근데 또 그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면 힘들 수도 있어요. 푸른밤처럼 본방사수 10일 연속하기 뭐 이런 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해보세요. 재밌으실 겁니다. 스스로에게 좀 동기부여도 되고요. 9726님, 저 5일 동안 미뤄둔 자소서 써서 최종 제출했어요. 결과가 어떻든 속 시원해요. 잘 되겠죠? 하셨습니다. 쿨한데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자소서에도 이런 쿨함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글 쓰는 데에도 사람마다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시원한 분인 것 같네요. 정리정님, 지금 서울 혼자 여행 왔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도 혼자 있어요. 조금 심심하고 쓸쓸하고 무섭지만 푸른밤 들으면서 내일 계획 짜고 있어요. 서울에서 혼자 다니기 좋은 곳은 어디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다니기 좋은 곳이라 글쎄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서울, 저는 혼자 다니는 걸 어색해하지 않아서요.
가끔은 그냥 한강도 혼자 가고요. 동대문도 혼자 보러 가고요. 그런 편인데 글쎄 혼자 가기 좋은 곳? 그 지금 계획 짜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혹시 그 동대문 쪽에 가까운 계획이 있으시면 밤에 한번 청계천 가보세요. 거기 되게 조명도 잘 돼 있고 해서 밤에 가면 특히 예쁘거든요. 다녀오시면서 좀 생각도 정리하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노래는요 10cm의 Good Night. 이 곡은 8482님, 6245님, 1855님 신청곡입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백만보습 라라베시에서 악마 크림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K-윌과 린의 콘서트 로맨틱 september에 초대합니다. 9월 12일 금요일 저녁 8시 63 컨벤션 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공연되고요. 9월 12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다로름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에 초대합니다. 우리 가족들은 9월 13일 3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별에서 온 연애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평생 같이 솔로일 줄 알았던 친구들이 다들 짝을 찾아 떠나가고 애써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해봤지만 혼자라는 서러움에 눈물로 베갯잎을 적신 적 있으시죠? 주말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여자 A는 말합니다. 친구들은 주말마다 남자친구랑 캠핑 가네, 영화 보러 가네 하면서 제 문자에 답장도 안 해요. 주말이면 눈은 또 왜 그렇게 일찍 떠지는 건지 가뜩이나 외로운데 하루가 너무 길어요. 친구 때문에 매일 김샌다는 여자 B는 말합니다. 아니, 오랜만에 만났으면 2차, 3차 밤새서 즐겨야죠. 근데 꼭 흥이 좀 오르나 싶으면 남자친구가 여기 앞에 왔다는데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님 같이 놀래? 불편한 건 아니지? 하는데 불편하지. 안 불편해요? 커플 노는데 껴서 뭘 하란 겁니까? 아, 짜증나. 평소 한국 영화 마니아 여자 C는 말합니다. 15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봤다는 그 영화 저도 좀 보고 싶어서 아침부터 친구들한테 전화 돌렸는데요. 아니, 다들 영화만 보고 다니나요? 커플끼리 그렇게 할 게 없어요? 너 아직도 안 봤어? 나야 당연히 남자친구랑 봤지 이러는데 저 그냥 TV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려고요. 내년 설쯤엔 하겠죠. 솔로라고 마냥 슬픈 것도 아니고요. 커플이라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나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문제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합니다. 별에서 온 연애. 네, 언제나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부하고 솔루션을 찾아보려고 애쓰시는 분이죠. 이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찌 지내셨어요? 저 잘 지냈죠. 그냥 뭐 또 9월에 공연 있는 거 계속 네. 쭉 뭐가 있어서 아, 그래요? 연습하고 작업하고. 아, 항상 좀 되게 성실한 뮤지션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저 성실하거든요. 사실 성실한데, 뮤지션이 성실한 게 되게 안 좋죠. 아니 안 좋다라기보다 보기 드물죠. 네. 근데 이정 씨는 참 성실한 종현 뮤지션 같아요. 씨만큼 제가 성실하겠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서로 지켜 세우기.
우리 둘만 성실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유. 세상에 우리 둘만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난리 났죠. 그 남자 네. ABC죠. 오늘 네네. 얘기했다가 나온 건데 0928님이 보내주셨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 주말을 없애는 건 주말에만 쉬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네. 맞아요. 어떠세요? 주말 없애고 싶으세요, 이지영 씨는? 전 주말 있어야 돼요. 음. 주말에 쉬어야 돼서 주말에 충전을 안 하면은 저는 또 월화수목금을 못 삽니다. 맞아요. 네. 그래도 뭐랄까 주말은 우리들의 뭐랄까 일주일간의 재충전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죠. 장수민님 같이 놀래? 같이 놀래? 진짜 파워 짜증. 너 같으면 놀 수 있겠니? 같이 놀래? 같이 놀래? 그거였구나. 화내는 거죠. 예. 지금 나랑 같이 놀자고? 너 남자친구 있는데? 그래 같이 놀자. 한번 놀아보자.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뭐 하고 놀까 우리 한번. 어떠세요? 그걸 껴보셨어요? 저는 남의 데이트하는데. 많이 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낄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제가 뭐 눈치 봐서 낀 게 아니라 네. 낀 게 아니죠. 그건 뭐죠? 부른 거죠. 아, 그 친구들이. 니네 둘 내가 파스타 사줄 테니까 내 앞에서 데이트해. 아, 그렇게요? 예. 독특하다. 너희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식이에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셨었어요. 아니 둘이 사귀고 있는 친구들 불러서 뭐 밥 사주거나 그런 적은 있는데 둘이 데이트하는데 껴서 나도 좀 같이 밥 먹으면 안 될까?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독특하네요. 너희 둘이 사귀지? 나와 밥 사줄게. 그래 너희들 며칠째 기념으로 내가 밥 산다. 근데 좀 이상하다. 나랑 얘기하는 동안 너희 손 잡고 있어? 아우 독특해. 자, 주말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네. 여자 A분 마음은 알겠지만 있어야 돼요. 그쵸? 죄송합니다. 네, 있어야 합니다. 자, B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공감을 전 이런 경우 많아요. 항상 이제 집에 일찍 들어가는 편이어서 저는 누가 불러서가 아니라 네. 빨리 들어가야 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뭐 공연 뒤풀이건 언제고 뭔가 네. 무르익었을 때 판을 깨고 살짝 나오는 경우가 전 많아였죠. 그리고 밤늦게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그래요? 역시 예. 이지영 씨는 성실해요. 저 성실해요. 예. 전 놀 때도 성실해서요. 정말 저희 잘 놀죠. 한번 아유. 놀면은 또 그냥 해 뜨죠. 해 뜨는 걸 봐야 해 몇 번 떠요? 예? 해가 한 번. 한 번 아직까지는 떠요? 해가 한 번. 아직 한 해가 한 번밖에 못 떠봤어. 이승민님은요. 친구가 저랑 페스티벌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자기 남친도 껴서 가자고 하더라고요. 확 그냥 이거. 아유, 좀 밉긴 하겠다. 이건 좀 그렇다. 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갑자기 끼는 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발 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이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건데. 자기가 그 둘에 껴버린 상황이 또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둘이 만나는 거 말고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편이에요. 저도 그냥 둘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무슨 일이 있을 때 네. 뭐 모임이나 무슨 기념일이 있을 때 친구들이 다 모이는 건 좋은데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막 3, 4, 5 몰려 있는 건 전 제 성향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향과 네. 성향의 차이인 거죠. 저도 좀 이정 씨랑 저랑 좀 이런 부분 좀 잘 맞네요. 전 둘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저도요. 음. 좋아하는 사람과.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정 씨 거기까지만 할게요.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겠으니까 그만. 자, 영화 1,500만 본 영화. 커플들이 봤으니까 다 봤으니까 1,500만이 나오죠. 그렇죠. 커플들한테 전화하면 안 되죠. 제가 얼마 전에 혼자 영화 보러 갈 일이 결혼 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네. 결혼 후에는 혼자 영화 본 일이 없었어요. 아내랑 같이 항상 보니까 그리고 같이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네. 혼자 극장 갈 일이 제가 없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시간을 때워야만 하는 일이 딱 있어서 한 2주 전에 혼자 극장을 갔는데 10년 만에 처음 혼자 극장 간 거예요. 어땠어요? 근데 사랑 영화여서 그런지 다 커플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다들 커플인데 나 혼자. 뭐가 이 기분이 뭘까? 영화에 집중이 안 될 정도로 아 진짜요? 지금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이 기분은 뭘까를 분석하다가 영화가 끝났어요 그냥. 한 번 더 보세요. 혼자. 네, 어쩔 수 없죠. 손은희님, 전 좋아하는 남자랑 영화 보려고 했는데 그 영화 봤대요. 그럼 얘기하세요. 그냥 다른 영화 볼래요? 그렇죠. 그럼 아니면은 영화 말고 그 영화 그냥 한 번 더 봐주면 안 돼요? 나랑? 이 멘트 좋은 것 같은데. 네. 나중에 한번 써먹어야지 나도.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저 이끄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뭐 중요한 건 너와 같이 영화를 보고 싶은 거지. 맞습니다. 너와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은 게 아니다라는 걸 네. 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박희영님, 하필 방금 차였는데 솔로 천국 커플 지옥. 웰컴. 아 제대로 잘 트셨네요. 그래요. 이제 뭐 푸른 밤이 여러분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혹시 어떤 일로 헤어지게 되셨는지 네. 보내주십시오. 푸른 밤으로 다 이렇게 또 저희가 솔루션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상담 다 받고 있잖아요. 문자로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지금 막 헤어지신 금방 그분 궁금하네요. 어떠한 연유로 헤어졌는지. 마음이 근데 여기 문제를 남길 정도면은 네. 지금 뭔가 저 같으면 공황 상태일 것 같은데. 분노와 차건 차였건 간에 여러 그렇죠.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용기 내서 또 저희 문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은주님이 보내주셨어요.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서 떡볶이와 먹거리를 사놓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친구의 남친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산 먹거리도 눈치 없이 먹어버리고. 아휴. 조금 밉네요. 뭘 사가지고 들어오든가. 그러니까요. 먹을 걸 사가지고 네. 오는 건 이거 기본 아니에요? 아니면 2차 어디 가자. 내가 예약해놨어. 아니면 내가 계산할게. 내가 쏠게.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건 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안 하고 왔다라면 그쵸. 이 정도는 좀 자기가 부담을 해야 사람들에게 줬던 놀람이나 불편함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어디 염치 없이. 그러게 말이에요. 자, 노래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연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는요, 전람회의 여행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 기억나냐? 작년에 쓴 거잖아. 왜 대학 가야지 이걸로 나갈까 말까 했잖아. 이거 잊어먹고 있었네. 야, 이거 근데 괜찮지? 다시 해봐. 조금 아파도 좀 빨리 쳐봐. 왜 이렇게 빨라져? 전람회의 여행 들으셨습니다. 앞부분이 참 독특하네요. 네. 2분 넘게 대화하는 네.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스튜디오 레코딩 현장이 그대로. 이렇게 음악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안 해. 전 이렇게 만들 때도 있어요. 친구들하고 막 그래요? 뚱땅뚱땅 이렇게 방에 모여고 앉아갖고 야 이거 어떠냐? 야, 이거 참 별론데? 아이 그럼 이렇게 하면 코드 살짝 바꿔서 그건 괜찮은데? 좀 빨리 쳐봐. 느리게. 뭐 이러면서 곡을 쓰기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음악 한다 그러면 전문 용어 많이 사용할 것 같고 어려운 용어를 많이 사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 하시는데 뭐 그렇게 만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빨리 느리게 열정적으로 좀 더 감정을 실어서 가을인 것 같아 지금. 그 분위기로 다시 한번 가보자. 어려운데요?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근데 다 똑같아요. 하면 예. 괜찮아. 다 따라와요 또. 신기해요 그게. 그게 또 말에 뭔가 뉘앙스의 힘이겠죠. 네. 1215님, 이지영 씨 오늘따라 유난히 더 목소리가 남친 같은 목소리시네요. 굿. 1215님의 남자친구 같은 목소리랑 비슷한 목소리라는 거. 아니요, 남자친구 같은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내 남자친구랑 비슷하다가 아니라 들었을 때 왠지 포근하고 다정하고 나의 남자친구인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런 목소리. 남자친구들 대부분 무뚝뚝하고 무성의하잖아요. 그래요? 이지영 씨는 그래요? 아니 우리 사연 주시는 분들의 남자친구분들을 대부분 무뚝뚝하고 별로여서
그렇긴 하네요. 그렇게 왜 이렇게 다 별로인. 다정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9880님, 헐 이지영 씨 결혼하셨다고요? 네. 결혼하셨죠? 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파고 들어가지 않기로 하고요. 연애에 관한 온갖 갈팡질팡 사연들 결론 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사연, 일산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K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삐지가 올라갈 거예요, 이제 곧. 사실 제가 이 삐지를 같이 작업한 친구가 있거든요. 이 삐지는 제 친구와 함께 작업을 해서 사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삐지죠. 저 원래 어디 있던 거를 갖고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능력자다. 자, 이제 읽어주시죠. 예. 개강을 앞두고 우연히 영화학과 졸업 작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미술 전공이라 미술팀에 들어갔는데요. 그곳엔 무대 미술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선배가 있었습니다. 선배가 무대의 총 미술 감독이었어요. 팀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되고 짧은 시간이지만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자기 일만 하길래 되게 무뚝뚝한 사람이구나 싶었는데요. 보다 보니 아니더라고요. 은근히 장난기도 있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습니다. 선배와 제가 결정적으로 친해지게 된 건 저의 옛날 은사님 때문인데요. 저를 가르쳐주신 미술 선생님이 선배님이랑도 잘 아는 사이더라고요. 덕분에 할 얘기는 더 많아졌고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촬영장에서 제가 두리번거리며 선배를 찾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다 좋은데 마음에 걸리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나이 차이인데요. 저는 이제 20살이고요. 선배는 29입니다. 9살 차이가 나요. 좋아하는데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하고 싶지만 너무 어리다 보니 선배 눈에는 그냥 한참 어린 동생으로만 보이는 것 같아요. 마냥 귀엽게만 보는 그런 동생이요. 저는 선배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면 온몸이 부서져라 최선을 다하는데 선배는 이런 제 마음을 알긴 할까요? 그냥 일 잘하는 아이로 기억하면 어쩌죠. 과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있다 보니 졸업 작품만 끝나면 만나기 힘들 것 같은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마음을 표시하면 받아줄까요? 연애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K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귀엽죠? 풋풋함이 좀 느껴졌어요. 저는 사연에서. 너무 좋은데요? 9살 차이 나는 선배와의 지금 졸업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그냥 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얘기해야죠. 나이 차이가 상관이 있을 수는 있죠. 네. 있는 부분은 가까울 수도 있고 먼 미래에 둘이 부닥치게 될 어떤 한 벽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작은 벽인 거고 나이 차이는 정말 충분히 극복을 떠나서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마음이 통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은 없어서 네. 잘은 모르겠지만 경험자 입장에서 얘기해 주기는 힘들겠지만 네. 선배가 부담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선배가 29이니까 20살 이제 성인이 된 거잖아요. 괜한 미안함일 수도 있고 너는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내 또래의 많은 친구들과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왜 하필 나이 많은 이것 때문에?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세대 차이나 뭐 그런 것들도 신경 쓰일 수도 있고요. 물론 세대 차이 있죠. 그 또래 문화라는 것도 있고 네. 그 안에서 넘을 수 없는 그 또래만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공통분모가 가질 수 있는 고민들이 있긴 한데 네. 그걸 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맞아요. 많죠. 경험을 서로 각자 하지 못한 것들이어도 충분히 대화로 어떻게 소통을 잘해서 적당히 잘 푸는 사람도 있고 기대는 사람도 있어서 우선 4931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뭐 어때요? 라고 하고 싶지만 경험상 첫 연애는 비슷한 또래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경험상의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첫 연애라는 게 좀 이 다음 연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내 연애관에 대해서 좀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렇게 나이 차가 좀 많이 나는 분과 만나다 보면 계속해서 좀 연상을 찾게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정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래 친구들을 만났을 때 네, 시시해 보이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애들 좁아 보이고 괜히 어려 보이고 네네, 어차피 자기랑 비슷한데 그래요. 그런 나름 나이 기준 바로미터가 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9048님은요. 둘 다 20대인데 어때요? 라고 쓰다 보니 29에 가까운 제가 봐도 20이면 아기 같긴 하네요. 오늘 이렇게 반전의 문자들. 그러게요. 근데 좀 다들 솔직하시네요. 네. 꿈과 현실을 함께 보내주고 계십니다. 6497님, 나이는 그냥 그 사람을 더 좋아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나이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러진 않는 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으면 만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마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이 사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고백한다고 바로 사귈 수 있는지 모르거든요. 일단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마음을 표현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이후에 관계 발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꼭 표현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나이 차이 아니 그럼 뭐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랑 사귀면 뭐 행복하고 오래 가나? 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랑 사귀면은 더 소통이 원활하고 더 서로를 위로해주며 서로도 끈끈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휴, 신청 힘들었지. 너무 오늘 이런 얘기하면서 막 서로 유대감을 심하게 느낄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나이가 비슷하면은 추억을 좀 얘기를 하면서 같은 시대에 같은 나이에 같은 무언가를 느꼈다라는 거에서 공감을 살 수도 있지만 또 모르거든요. 나이 차가 난다고 해서 또 그런 게 없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이수연님, 20살 입장에선 29이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끼시겠지만 20대 후반인 제가 보기엔 적은 나이 차이는 아니지만 충분히 들이댈 수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전문 용어 같은 들이댈 수 있는 나이. 제가 그 나이 때 그 정도 나이 차이 나는 오빠 들이대는 거 무서워서 피했는데 그 후로 들이대는 사람 없는 건 비밀입니다. 그래요. 첫 연애의 습관, 경험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얘기해 주셨네요. 그쵸. 피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좀 그런 경험을 이제 좀 멀리 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2321님은요. 저는 8살 연상 오빠를 짝사랑해서 고백했었는데 너무 어려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용기 내보세요. 그래요. 용기를 내서 고백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된다라는 게 얼마나 나중에 갔을 때 후회스러울까 싶어요. 지금 중요한 건 저는 이 지금 사연의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 차가 아니라 첫 연애 아직 연애 안 해봤고 네. 누군가를 처음 좋아했는데 그 마음을 고백을 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이 차이는 그 다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요.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하세요. 그래요.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푸른밤에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시고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요, 페퍼톤스의 굿모닝 샌드위치맨, 이 곡 들으시면서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실게요. 기장입니다. 인터파크에서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신 승객께서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항공료와 호텔비를 다른 승객들께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즐거운 여행을 위해 항공사보다 여행사보다 싸게 여행의 기술 인터파크.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집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윤민영님,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요. 4주 지났는데도 생각나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요. 어떡하죠? 하셨습니다. 실시간 사연 이렇게 만나보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심각하게 훅 들어왔어요. 예. 자, 이지영 씨, 재치 있게 받아쳐 주시죠. 아, 재치 있게요? 예, 재치 어떻게 부담감 주기. 연락하세요. 라고 하기는 좀 저 같은 경우 저는 했을 거예요. 저는 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서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뭐 헤어졌는데 다시 만난다거나 네네.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요. 서로의 미래를 위해서 헤어졌다면 미래를 서로 찾아간 후에 다시 만나면 되죠. 심심해서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커다란 포부와 뭔가 커다란 약속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래요. 꿈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안 달려가더라도 연락하지 마세요. 그냥 예. 좀 참아보세요. 좀 더. 예. 5692님, 옆 부서에 짝사랑하는 대리님이 있어요. 근데 사내 연애 금지거든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고백도 못하고 가슴앓이만 해야 하는 건가요? 사내 연애 금지. 어떤 회사이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내 연애를 뭐 하더라도 비밀로 해라.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연애하는 게 걸렸어. 그럼 해고되나? 둘 중 하나가 해고되나? 모르겠다. 이건 저희가 그 사내 연애가 안 되는 회사를 다녀보질 않아서 네. 저희 회사는 사내 연애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SM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딱히 제가 안타깝네요. 저도 회사가 있지만 저희 회사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 마음이 크다면 그냥 대리님도 뭔가 서로의 이렇게 찌릿찌릿한 감정이 있다면 해보는 건 얘기해보는 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게 대리님은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또 이상하게 또 이야기가 퍼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인사부에 와, 인사과에 설마. 조금 지금은 좀 일단 그분의 신호를 조금 파악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고백한다기보다. 네, 7666님, 남자친구랑 진도 나가는 게 무서워요. 친구들은 좀 쿨해지라고 하는데 전 연애할 때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저 어쩌죠? 아니 무서우면 무서운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자신의 뭐랄까 마음이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손도 못 잡아보셨. 이런 진도 말씀하시는 거죠? 스킨십에 대한 진도. 제가 딴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정확히 생각하셨어요. 그거여야 돼요 지금 전. 네, 딱 생각했어요. 그거야 정답. 그렇죠. 이걸 뭐 쿨해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힘들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그쵸. 분위기에 따라가거나 뭐 남들이 얘기하는 거에 따라가기에는 너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 피해주고 매번의 연애에서 이것 때문에 커다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면은 저는 이거 뭐 열심히 막 힘들게 막 극복해야 될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부분이 좀 잘 맞는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연이 될 수 있어요. 부드럽게 아사무사 손잡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이 싫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있겠죠. 알죠. 그런 사람 이지영 씨? 그런 사람이고 싶다. 0109님, 예, 소개해 주세요. 이사하는 여자친구 모른 척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는 남자. 절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하셨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죠. 아니죠. 이사가 정말 힘든 일인데 그리고 손도 많이 필요하고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거를 술이야 내일도 마실 수 있고 모레도 마실 수 있는데 아니네요. 별로예요. 그건 정말 아니에요. 0203님, 남자친구랑 3년 넘게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주 못 만나니까 전화나 메신저로 상대방의 말투 때문에 오해해서 엄청 싸워요. 어떻게 해야 메신저, 전화로도 내 마음과 말투가 전해질까요? 자주 못 보면은 마음 자체가 좀 안달이 나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쉬울 수 있죠.
못 만나는 상태에서 네. 계속 메신저와 전화로만 이런 것들이 갈증이 풀리고 해결이 될까요? 힘들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적인 부분이 힘든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예.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음. 그 만났을 때 좀 많이 풀어야지 될 것 같아요. 함께 있을 때만이라도 그런 부분의 오해들을 다시 꺼내서라도 얘기를 해서 그땐 그거 아니었어. 진짜 나 그거 아니었는데 서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서로의 오해를 한꺼번씩 잘 벗겨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은 장거리 연애가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도 만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주 만나기가 힘든 거죠. 만나는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얼굴 예. 보고. 심예유님, 남자친구가 너무 여성스러워서 찾는데 우네요. 어쩌죠? 남자가 울 땐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녀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 아유, 남자도 근데 울 수 있어요. 안아주세요. 아니 무슨 찾는데 안아주는 거 뭐예요? 아, 남자친구가 너무 여성스러워서 찾다. 차서 나 때문에 울고 있는데. 아, 그래도 안아주세요. 찬 건. 당장은 달래줘라. 울잖아. 우는 사람 앞에서는 저는 우는 사람 안아줬다가 못 헤어질 수도 있는데.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개인적으로 우는 건 우는 거니까 그냥 안아주지는 말고요. 그냥 옆에서 그냥 이렇게 울음 다 그칠 때까지는 있어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간이 있었던 정도 있으니 우는 걸 이렇게 매몰차게 등 돌려서 가기보다는 다 울음 그치고 왜 울었는지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래도 이제는 너와 나는 끝난 것 같다라고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제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니까. 그래요. 4864님, 헤어진 지 5개월 된 전 남자친구가 요즘 저를 볼 때마다 피해요. 헤어진 직후엔 안 그랬는데요. 요즘엔 너무 티나게 피하네요. 어쩔 때는 전 남친 옆에 친구가 전 남친의 어깨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토닥거려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제가 싫어서 그러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루머를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좀 헤어진 직후에 말고 헤어진 좀 시간이 흐른 후에 4864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친구분들도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툭툭 치고.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뭔가 불편한 무언가를 전 남친과 남친의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무언가는 있는 것 같아요. 4864님만 모르는.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근데 저는 파헤치려고 하는 건 글쎄 그닥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에선 나중에 뭐 이야기를 듣는다면 거기서는 해명을 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나 그건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됐든 지금 당장은 4864님이 할 수 있는 건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헤어진 남자친구분과 다시 만날 마음이 없다면요. 네, 그렇죠. 불편하겠지만 그냥 잊어버리세요. 네. 피하시고. 7454님, 헤어진 지 2년 만에 잘 살아? 라고 연락 온 전 남친. 그냥 심심해서 보낸 건가요? 전 사실 그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거든요. 7454님 어떻게 헤어졌는지 보내주진 않으셨지만요. 네. 저는 이렇게 온 문자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면 여성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술 먹고 심심해서 밤에 보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남자분도 2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본인도 7454님이 먼저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궁금하고. 행여 잊었더라도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는 옛날의 감정과 약간은 비슷한 선상에서 무언가 다시 그 감정이 살아나서 보낸 거라는 건 거의 확신에 가깝죠. 뭐. 네, 뭔가 정말 심심해서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단지 잘 살고 있는지 약간 궁금해서 이 정도로 보내지는 않거든요. 만화방을 가죠. 네, 그렇죠. 네, 정말 심심하면. 새로운 사람을 찾거나. 네. 뭐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뭔가.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7454님을 생각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임재인님 소개해 주세요. 진짜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뭔가 자꾸 마음에 가요. 좋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생각나고 어떡하죠? 그거 마음에 가는 게 아마 맞는 방향일 거예요.
그래요. 예. 이거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예. 내가 쟤를 좋아한다고?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아니야. 난 저런 그냥, 스타일 되게 싫어. 너 그냥 알잖아.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야. 이러다 사랑에 빠지고. 마지막 회에 결혼하고. 그니까 꼭 둘이 이렇게. 아유, 뭐 가운데 하나 두고서 뽀뽀하고. 싫어. 계약서 쓰는데 요즘. 왜 무슨 계약서요? 그냥 이렇게 뭐 몇 개월 동안 우리 사귀는 이쁘게 것처럼 이렇게 뭐 계약서 쓰고. 아 맞아. 드라마에서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임재희님, 뭔가 핑크빛 기류가 보입니다. 저희들 눈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혜리님 이미 빠져들었네요. 예. 그냥 본인만 몰라 지금. 예. 모든 사람은 아는데.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만약 관계가 발전되면 우리 푸른밤에도 보내주십시오. 네.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노래는요, 그룹 러브의 스쿨보이. 이 곡은 4956님 신청곡입니다. I was a schoolboy, I got no place to go. Spent the afternoons alone on my kitchen floor. Oh, mommy's late from work, she's stopping at the store. Whoa.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아까 실시간 사연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이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임재희님, 안 좋아하거든요. 좋아할 리가 없어요. 진짜 안 돼. 그 자기 스타일 아닌 사람이 점점 관심이 간다라고 보내주셨던 분이죠.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제 주변에 결혼한 커플들 중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처음에는 너무 싫어하는데 오히려 원래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랑 비슷한 공통 분모의 요만큼의 무언가라도 기대 심리 자체가 없어서 더 크게 다가와요. 그렇구나. 제가 왜? 야, 쟤 봐라. 이런 올라리? 느낌으로 기대 심리가 없어서 작은 거 하나에 감동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구나. 역시. 금방 빠져요. 그래요. 좋은 사랑 하세요. 자, 사연 더 만나볼게요. 경기도 부천에서 P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사귄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남들은 한창 좋을 때라고 부러워들 하는데요. 저희 커플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전 너무 불안합니다. 남자친구가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혼자 애쓰는 게 너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러다 내일 당장 터지는 건 아닐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수업 때문에 약속 시간에 1시간 정도 늦었는데요. 미리 연락을 못해서 남자친구가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남자친구는 알았어. 괜찮아. 화난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오늘은 좀 일찍 가자. 이런 식이에요. 당연히 밥 먹을 때도 말 한마디 안 했고요. 맛이 없네. 영화 보기로 한 것도 취소하고 피곤하네. 일찍 가버렸습니다. 집에 갈게. 그리고 하루 정도 연락이 뜸해지더니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죠. 또 한 번은 제가 친구 생일 파티에 가느라 남자친구와 약속을 깬 적이 있는데요. 하필 그날 생일 파티에 남자들이 많이 놀러 온 거예요. 다 친구긴 하지만 남자친구는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아무 말이 없이 연락을 안 하더니 한 3일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안 싸우면 좋지 뭘 그러냐고 하는데요. 화난 게 분명한데도 말을 안 하고 전 그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가끔은 싸우기도 하면서 서로 최악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마치 동굴 속으로 들어가듯 혼자 화를 풀고 나타나는 남자친구가 이제 무섭기까지 합니다. 어느 순간 폭발하면 그땐 바로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서 요즘은 괜히 시비도 걸고 하는데요. 상대해주질 않아요. 제 남자친구 저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걸까요? 이런 커플의 모습이 정상인가요?
네, 화를 내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남자친구 때문에 답답해하는 PC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지영 씨? 우선 PC가 저희 커플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싸움이라는 게 언성 높여가면서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못했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는 것만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네, 저는 이 역시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 예. 상황들. 굉장히 큰 싸움인 것 같아요. 이건 오히려. 그 조용한 싸움인 거죠, 진짜. 말 없이. 전 정말 생산적이지 않고 해답이 없고 풀 수 있는 고리조차도 없는 별로인 싸움인 거죠, 정말. 남자친구분이 음.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화가 났을 때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걸 네. 여자친구가 느낀다라는 걸. 이걸 모를 수는 없거든요. 이 그쵸. 정도까지 됐으면. 그리고 많이 자제를 하는 것 같긴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얼마큼 자제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나 지금 짜증나, 나 지금 화나 있거든. 이거를 말은 안 하지만 네. 나의 말 안 하지만 이 모든 제스처와 표정과 무언의 뉘앙스에서 네가 느꼈으면 좋겠어 이것 좀. 이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런 기운을 내뿜는 사람이 있어요. 나 짜증나 건들지 마 지금. 말은 안 해도. 맞아요. 말은 괜찮아. 쳐다보지 마 지금. 괜찮아. 나 완전 왜? 괜찮은데 왜 그래? 근데 오빠 왜 신경 지금 쓰지 마. 괜찮아. 밥 먹어. 무서워. 숟가락 꽉 잡아. 꽉 잡어. 많이 국이 맛있네. 따뜻하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참는 거. 네. 참는 게 첫 번째다라고 저도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참아야지. 근데 이거 답 안 나오더라고요. 애초에 타고나기를 참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티 진짜 안 나요. 정말 안 티가 나요. 안 나요. 네,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참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맞아요. 티가 안 나는 거죠. 네. 그거면 돼요. 이렇게 티 나는 사람 이건 화 참는 게 아니라 화 내는 거예요. 지금 내고 화내는 있는 거예요. 방식이 소리 높여서 언성을 높여서 내가 왜 이렇게만 안 할 뿐이지 더 화내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차라리 소리 질렀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괜찮아, 말은 괜찮아, 웃는 이모티콘 써가면서 나는 그런 괜찮아 거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상대방한테도 되게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그렇죠. 모르겠거든요. 방법을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했고 네가 못했고 서로 이렇게 지지고 싸우는 게 네. 최소한의 방법 해결점이라도 우리가 출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라도 서로 내가 미안해라고 얘기를 꺼낼 수나 있잖아요. 네, 이거 좀 안 좋은 성격인 것 같거든요. 저도 이래봐서 알고. 우선 최미경님은요. 매일 싸워보세요. 정말 지잉해요. 나중에 이렇게 싸우다가는 얼굴 보는 것조차 싫어져요. 이게 지금 그럴 수도 있죠. 많이 싸우다 보면. 근데 이분들은 지금 싸움이 제 생각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싸움이 필요한 분들인 것 같아요. 보통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풀어야죠. 그럼요. 손명희님, 제 남자친구도 좀 그런 편이었어요. 그런데 본인도 문제를 정확히 짚을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계속 말해보세요. 저는 진짜 사실 뭐 있으면 뭐 정말 화나는 얘기를 들어도 사실 티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티를 안 내고요. 문제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심각하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네. 화낸다라기보다 그냥 되게 진중하게 나 이런 거 있었고 이런 거 있어서 이런 일이 사실이었든 아니었든 난 되게 속이 상했어. 되게 지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진심으로 받아들여져서 발전이 있던데 서로의 관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말하는 좀 게 따져가면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 보면은 짜증으로 네. 무언의 짜증과 그런 아우라로 자기 그런 걸 막 표출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저는 착한 남자, 착한 사람 컴플렉스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나는 괜찮아. 난 마음이 넓은 남자야. 이런 걸로 화 안 내. 짜증은 약간 나지만 나 너한테 화는 안 냈다. 하지만 티는 다 나요. 그니까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오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나 속 좁아. 그래 나 속 좁은데 지금 화 너무 나. 되게 나 좀 작은 남자야. 별로인 남자야. 하지만 난 너의 그런 행동이 싫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은데 끝까지 난 참을성이 좋고 나는 깊고 좀만 더 참으면은 그래 내가 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나의 참을성이야.
이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오만도 있을 거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예. 있겠어요. 5632님은요. 제 남친도 그런 성격이었는데 3년 동안 화난 거 있으면 말해라. 혼자 사귀지 마라. 정말 3년 동안 타일러서 이제는 화나면 얘기 좀 하는 편이에요. 이거 진짜 좋은 지금 발전한 거예요. 네. 관계가 진짜 발전한 거예요. 서로를 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성숙한. 그냥 그쵸,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서로에 대한 불만이나 싸움 같은 게 늘을 수 있겠죠. 표현하는 것들이. 그렇죠. 근데 이건 결과적으로 해소가 된다고요. 그렇죠.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서로 좀 싫었던 부분들이 오해들이 풀리고 서로 맞춰 나가는 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발전적인 방향이죠. 괜찮네요. 8580님은요. 여자분도 잘못할 일을 안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오해도 안 만들고. 이게 쉽나요? 오해라는 게 내가 원해서 생기는 것들이 아닌데요. 그렇죠. 원천 봉쇄하면 좋죠. 하지만 그건 또 나의 행동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여성분이 먼저 좀 다가가서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해서 좀 얘기를 하자. 우리 소통이 되게 없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서로 좋은 감정들에 대한 소통은 충분한데 서로 좀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을 소통하는 게 사랑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P 씨의 남자친구분이 지금 또 자존심도 굉장히 센 분 같아서 그런 거 최대한 안 건드리는 선에서 나긋나긋하게 다정하게 편하게, 정말 다정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 오빠 화내도 제발 나한테 화내줘. 내가 약속 깬 거잖아. 내가 늦은 거잖아. 오빠 지금 화를 나한테 말만 안 하지. 엄청 화난 거 나는 느낄 수 있거든. 그거 오빠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접근을 먼저 하는 게 남자친구의 화만 괜히 막 이렇게 주눅 들어서 어떡하지 내가 잘못했나 오빠 화났나 이렇게 안달하지 말고요. 이야기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풀고서 그날은 좋게도 즐겁게 데이트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이정 씨를 보내드려야 돼요. 네.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그러게요. 어떠셨어요 오늘은요? 오늘은 그냥 재밌었는데요. 네. 첫 번째 나이 9살 차이 나는 그분의 사연에 대한 진단이 좀 약간 이렇게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네네. 그냥 막상 고백하고 마음을 표현해라라는 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저도 헷갈려요. 그냥 그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보세요. 일단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냥 일 열심히 하는 여자애를 보면 어떡할까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그거에 대한 매력 또한 굉장한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자신의 본분을 잘 해내는 얼마나 매력 있어요 그런 사람. 그걸 먼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정 씨 책임감 넘치네요. 첫 번째 사연까지 끝나가는 와중에 멋있어요. 스스로 멋있다고 이렇게 자기 자랑도 서슴지 않는. 월요일 게스트 정말. 예. 그래요. 월요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정 씨 보내드리면서요. 메이슨 더 소울의 그레이 듣겠습니다. 이 곡은 5486님 신청곡입니다. 이정 씨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작은 너의 시선이 흔들릴 때 또는 나의 시선이 흩어질 때 난 널 느껴 또 날 느껴 우린 시소 위에 앉아 수많은 말들 수많은 약속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사랑이란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책을 읽다 이런 구절을 읽게 되었다. 플라스틱은 열이 닿으면 녹아버리고 쇠붙이는 열이 닿으면 더 단단해진다. 사람도 시련에 녹아버리는 사람과 시련에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난 어떤 사람일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할 수 있는지, 내 곁에 진심으로 있어주는 사람이 있긴 한 건지, 난 지금 행복한지.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아서 나 혼자 그 답을 찾아가야 한다.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받은 상처에 소리 없이 우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진다. 그 누구도 대답해줄 수 없다면 내가 대답해주고 싶다. 너는 쇠붙이처럼 지금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져서 행복해질 거라고. Well, I woke up to the sound of silence. The cars were cutting like knives in a fist fight. And I found you with a bottle of wine, your head in the curtains, and heart like the 4th of July. You swore and said we are not shining stars. This I know, I never said we are.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박혜리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요, 펀의 Carry On이었습니다. 박정화님이 신청해주신 곡이었어요. 김로사님, 목소리만 듣고 펀인 거 알았어요. 이 그룹 노래는 위아영밖에 모르는데 바로 알겠네요. 정말 특색 있고 대단한 그룹이에요 하셨습니다. 곡의 스타일도 뚜렷하고 보컬의 목소리가 특색이 있어서 들으면 알아차리기가 쉽죠. 김로사님도 바로 하셨군요. 이세미님, 단단해지는 중이라고 마음 다 잡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너덜너덜한 마음에 깜짝 놀라기도 하네요. 또 다시 추스려서 토닥토닥 단단해질 거예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플라스틱은 녹고 쇠붙이는 단단해진다. 사람마다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시련을 이겨냈을 때 우린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쇠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쇠붙이를 녹일 만큼의, 쇠붙이도 녹을 수 있잖아요. 쇠붙이가 녹아내릴 만큼의 시련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준배님, 전역하고 기차 여행 중입니다. 세상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제 여자친구만 생기면 될 텐데 남자도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고 여자도 남자를 원하는데 왜 세상엔 솔로가 이리 많을까요? 하셨습니다. 그 남자가 나는 아니어서 그래요. 그 여자들이 원하는 게 내가 아니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여자들이 날 원하지 않아서. 날 원하는 여자들이 모르겠다. 그래도 다들 잘 만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기다려보시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곧 올 겁니다. 1호 이사님, 지금 친오빠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라면 먹어야 한다더니 라면 끓여주니까 옆에서 엎드려 자고 있어요. 아휴. 그래요. 1호 이사님이 드시면 돼요. 맛있게 먹어요. 자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지. 아까운 라면 버릴 순 없어. 먹고 내일 팅팅 부읍시다. 박준희님, 쫑디 이거 본방인가요? 개강하면 푸른밤 못 들을 것 같은데 여전히 못 들을 것 같았는데 여전히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본방? 본방이죠? 생방인지 여쭤보신 것 같네요. 생방 맞아요. 지금 1시 40분 36초 지나고 있습니다.
개강하고서도 푸른밤 함께 해주시니 고맙네요.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시고요. 9697님, 종영군 라디오 늘 들어보고 싶었는데 남편이 12시쯤 잠에 들어서 실시간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교육을 가서 3일 동안 혼자 있게 됐는데 마음 편히 푸른밤 들을 수 있겠네요 하셨습니다. 오, 생방에 또 함께 해주시는 분이네요. 뭐 여러 사정 때문에 생방을 함께 해주시지 못하더라도요, 다시 듣기로도 또 함께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함께 해주시고, 사연은 꼭 생방 중 아니어도 다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민정님, 저는 추석 때 부모님 도와드리려고 고구마만 몇 방 며칠 캐야 할 것 같아요. 오, 효녀네요. 김민정님, 고구마 캐기. 저는 사실 많이 해보지 않고 그냥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번 해봤었는데 길게 안 해서 그랬는지 되게 좀 재밌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김민정 님도 즐겁게 부모님 도와드리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정민 님, 올해 여름 휴가 못 가서 아쉬웠는데 친구들이랑 푸른밤으로 마지막 여름 휴가 즐기러 가기로 했어요. 추워지기 전에 오픈 스튜디오 때 맥주 들고 가든 스튜디오 놀러 갈게요. 푸른밤에 맥주 넣어드릴까요? 음주방송? 하셨습니다. 맥주는 됐고요. 치킨이요. 노골적으로 요구. 맥주는 됐고 치킨 주세요. 화요일 기대하겠습니다. 고시네요. 푸른밤으로 또 여행 오신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재밌는데요. 푸른밤으로 여름 휴가 즐기러 오신다. 그래요. 한 캔 정도만 들고 오시고요. 너무 많이 드시면 또 길에서는 좀 귀가 길이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이승미님, 전 벌레가 굉장히 많은 산골에 살아요. 그래도 밤에 별이 정말 잘 보인답니다. 산골이어도 푸른밤 들을 수 있어 행복하네요. 근데 이 메시지 가는 거 맞죠? 하셨습니다. 예, 오고 있습니다. 산골에서 듣는 푸른밤 어떤 느낌일까요? 하늘 보면서 들으면 되게 색다른 느낌일 것 같긴 해요. 푸른밤이라는 이미지, 그리고 이름에서 주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반짝반짝거리는 밤하늘과 함께하면 더 낭만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 드네요. 장혜진님, 종현씨 어제 첫 출근했어요. 그런데 쉴 때 생활 패턴 안 바뀌어서 아직도 못 자고 있어요. 출근하는 건 좋은데 혼자 사색하고 라디오 듣는 시간이 짧아져서 아쉽네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좀 아쉽겠지만 출근하시면서 무언가를 다시 또 시작하는 그 설레임,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계실 테니까 등가 교환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푸른밤. 너무 피곤하시면 내일을 위해서 조금 일찍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시 듣기 또 있고 하니까 푸른밤을 그래도 본방이 힘드시더라도 푸른밤을 놓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정아담님, 이제 퇴근하고 집이랍니다. 낮에만 해도 여름 같았는데 밤 되니 가을인가 봐요. 오늘따라 왜 이리 축 처지고 우울한지 모르겠네요 하셨습니다. 요즘에 우울한 분들 꽤 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계절 환절기 탓이어서 그런 거죠? 그래요. 우리는 다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화담님만 그런 거 아니고요. 저도 좀 그래요. 요즘에 가을인가 봅니다. 가을이라서 그래요. 가을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노래는요, 스롱 그리고 에피톤 프로젝트의 여름밤. 이 곡은 2758님 신청해 주셨고요. 한 곡 더 들을게요. 스웨덴 세탁소의 단 한 번도 넌. 두 곡 듣겠습니다. 습기 가득한 여름밤의 거리를 무심히 채워놓는 건 붉은 하늘과 가로등 불빛, 꽤
멀리 지난 경적 소리들 어딜 갔을까 낮게 날던 새들은 작은 얘기라도 너의 하루라도 너는 흔한 한마디 오늘 방백 가을 편지 정호승 가을에는 사막에서 온 편지를 읽어라. 가을에는 창을 통하여 새가 나르는 사막을 바라보라. 가을에는 별들이 사막 속에 숨어 있다. 가을에는 작은 등불을 켜고 사막으로 걸어가 기도하라. 굶주린 한 소년의 눈물을 생각하며 가을에는 홀로 사막으로 걸어가도 좋다. 가을에는 산새가 낙엽의 운명을 생각하고 낙엽은 산새의 운명을 생각한다. 가을에는 버릴 것을 다 버린 그런 사람이 무섭다. 사막의 마지막 햇빛 속에서 오직 사랑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더 무섭다. (9월의) 첫날이 되면 왠지 하면서 벌써 이런저런 곡들 신청해 주신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훌쩍 와버린 가을 그리고 9월의 첫날입니다.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아지실 계절이고요. 마음이 더 초조해지실 우리 푸른밤 가족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하늘은 높고 나무의 색상은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때입니다. 가끔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고 먼 산을 바라보는 작은 삶의 사치도 누리시면서 고민도 조금은 내려놓는 시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끝곡 양희은의 가을 아침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